다음은 제2과목 설비 진단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흡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다공성 표면은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거죠. 구멍이 많을수록 그런 재료는 높은 흡음률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흡음률은 전체 입사되는 에너지에 대한 손실의 에너지에 비로 적용이 되고요. 흡음률은 같은 재료로 할지라도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기를 보면 그 흡음재의 종류가 같을 경우 흡음률은 항상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다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더라도 흡음판에서 일부의 음향 에너지는 열로 손실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부드럽고 다공정 그 표면을 갖는 재질일수록 흡음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다공성이죠. 다공성. 구멍이 많을수록 흡음률은 높습니다. 흡음률은 손실 에너지에 대한 전체 음향 에너지의 비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그 전체 입사 에너지에 대한 전체 입사 에너지에 대한 손실 에너지의 비로 정의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설비 표준화를 위한 설비 코드의 부여 순서로 옳은 것. 설비 표준화를 할 때 설비 코드의 부여 순서로는 우선 계정을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특성을 그 다음에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종을 분류를 하고 규격을 분류한 다음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제조 원가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 제공하는 상품이나 업무에 필요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인데요. 그래서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인건비라든지 출장비, 재료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직접비로 되게 되고요. 여기 인건비라고 할 때 여기서 인건비는 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업무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직접 인건비고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임대료라든지 비품비, 뭐 교육비 있죠. 교육비, 기술 지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간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제품 재료비, 제품 생산 인건비, 외주 및 임가공 비용 이런 것들이 직접비에 속하죠.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기술 지원 인건비가 되겠네요. 24번입니다. 측면에 나선상에 홈을 만들고 나선상에 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사를 뜻하죠. 축을 회전시키면 축의 회전에 따라 기름이 홈을 따라 올라가 축면에 급유되는 방식. 나선상에 홈을 만든다고 했으므로 나사 급유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심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원심력을 이용한 그런 급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찰면을 기름 안에 잠겨서 윤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롤러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탱크에 있는 롤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롤러에 부착되는 기름으로 윤활하는 방법을 롤러 그흡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순환 그흡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순환 그흡법과 그 비순환 그흡법에 대한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순환 그흡법은 종류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그 비순환 그흡법에 대한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 변수를 산정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1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변위의 검출 감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자,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위의 검출 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동에너지나 그 피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측정 변수는 속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측정 변수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 변수가 변위의 경우에는 공작기계 떨림, 회전축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이제 변위를 사용하고요. 회전기계 진동은 이제 속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베어링의 홈 진동이나 기어의 홈 진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를 사용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크기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것이 다른데 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주파수가 낮은 거에서는 변이나 가속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중간에서는 속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가속도를 사용하고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주파수에서나 높은 주파수에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보기에 보면 회전축의 흔들림이나 공작기의 떨림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시점 변수로 가속도가 아닌 변위를 사용하죠. 낮은 주파수에서는 가속도 또는 변위를 사용하고요. 중간 주파수에서는 속도, 높은 주파수에서는 가속도를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차음벽 재료의 강성을 2배로 증가시킬 때 투과 손실. 이것은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차음벽 재료의 강성을 2배로 증가시킬 때 이 투과 손실은 6dB 증가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제품별 배치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이 설비 배치의 형태로는 그 기능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별 배치, 다른 말로는 공정별 배치라고 하는데 제품의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표준화가 곤란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맞는 배치 형식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고 표준화된 작업일 경우에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일 경우에는 제품별 배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정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제공품이 적다. 자, 이것은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 제품별 배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공정이나 설비가 집중되고 소요 면적이 적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정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공품이 적다. 기능별 배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공정이나 설비가 집중되고 소요 면적이 적어지죠. 이 기능별로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설비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기능별로 설비를 모아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체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작업자의 간접 작업이 적어짐으로 실질적 가동률이 향상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능별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의 융통성이 적어지고 공정 계열이 다르면 배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볼 수 있죠. 이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품별 배치에 대한 내용,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배치 형태인 라인별 배치, 제품별 배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별로 이 모듈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접 작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동률이 더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별 배치와는 이제 비교를 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향상되는 것은 이 기능별 배치라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설비보증 표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설비보증 표준에는 설비검사 표준, 수리표준, 일상점검 표준, 작업표준 등이 있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설비성능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표준은 이 수리표준으로 볼 수 있죠. 29번입니다. 덕트 소음이나 배기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로 맞는 것은, 이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 덕트 소음이나 배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고압 밸브에서 나오는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음 방지 장치로 가장 적당한 소음기인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여러 대의 공작 기계를 한 대의 컴퓨터에 결합시켜 제어하는 생산 설비 시스템으로 머신 센터에 기초화된 생산 설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머신 센터라고 하는 것은 MCT인데, MCT. 우선 이 여러 대의 공작기를 한 대의 컴퓨터에 결합시키는 것은 NC에서 수치 제어를 이제 컴퓨터로 했을 때 CNC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작기계를 한 대의 컴퓨터에 결합시켜서 이제 제어하기 위한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 DNC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 나왔죠. 기초가 된 생산 설비, 이제 여러 대의 공작 기계를 한 대의 컴퓨터에 결합시켜서 제어한다고 했으므로 3번 직접 제어 기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유연 생산 시스템은 FMS, 유연 기술 시스템은 FTS라고도 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